안녕하세요. 타로 노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재 상대방 속마음인데요. 앞에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에 눈에 들어오는 카드가 있다면 하나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부터 1, 2, 3, 4번의 순서대로 리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대방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리딩 해볼 건데요. 그래서 속마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위에 3장의 카드로 상대방의 어떤 기본 성향,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썬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상대방은 대외적으로 보면 사교적이고 친화력이 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집단이나 모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나서는 걸 좀 개의치 않아 하는 사람, 분위기에 잘 녹아드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느낌? 주변 사람들로부터 좀 되게 편하고 안정적인 사람이다 라고 보여질 것 같은 분위기세요. 근데 이제 썬 카드와 이제 킹소드 사이에 절제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이분이 기본적으로 착하시고 온화하신 성향은 맞으나 그로 인해 좀 때로는 소심하고 예민한 기질도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모임이나 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가급적 분위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 자기 주장을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때때로 좀 스트레스가 커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주변 분위기에 잘 맞추는 사람이시라고 해도 사람이라면 마음에 안 들거나 불만이 있을 때가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막 다 표출하지는 못하다 보니 좀 예민해지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좀 짜증을 부린다든지 좀 다소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하는 게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상대방 분도 그런 걸 모르지는 않지만 이게 좀 타고난 성향이시다 보니 좀 빨리 고쳐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상대방의 현재 상황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주역 카드로 3장으로 현재 상황을 뽑아봤는데 상대방 분이 좀 여러모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 3장의 카드가 다 좀 어려움이나 시련, 고난 등을 상징하는 카드들인데요. 우선 첫 번째 천산동 카드를 보면 이게 외부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행동을 극히 자중하고 조심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일이나 금전적인 부분에 불만족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겠고요. 만약 두 분께서 최근에 좀 연애적인 이슈가 있었다 하시면 상대방 분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소 벙찐 느낌이 들고 자기가 뭘 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분께서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하시면 이거는 아무래도 공적인 상황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카드가 이제 산택손, 손해할 때 손자가 나오는 카드이거든요. 뭔가 많이 힘겹고 정신적으로나 뭐 육체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뭔가를 이르는 느낌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라 상황이 이렇다면 상대방 분께서 많이 지치는 감정을 겪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냥 제가 봤을 때 이분 약간 HP, 체력 자체가 지금 많이 깎이신 상태로 보여지는데요. 일적인 문제라면은 일이 너무 많아서 과로하는 느낌이 강하세요. 그래서 지금 연애운을 보려고 보는 건데 일단 이분 상황을 보면은 이분은 우선 좀 잘 자고 잘 먹고
좀 그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좀 핵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도 뭔가 내산속과 어려움을 의미하는 뭔가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 라는 카드인데요. 그래서 약간 상대방은 여기 그림처럼 외줄타기를 하듯이 나는 거기서 균형을 잘 맞추면서 좀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분 정말로 좀 무슨 일이 있으신 걸까요? 일이나 약간 금전적인 이슈가 있는 분이라면 약간 상대방 분은 요즘 하루하루 퀘스트 깨는 것처럼 빠듯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아요 하시면 이거는 1번님과의 애정관계 혹은 대인관계에서 되게 불안하고 위태로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현재 상대방과 갈등이 있거나 멀어지셨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대방 분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눈치가 보이고 막 이럴까 저럴까 많이 망설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그 상대방이 보는 나의 이미지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세븐소드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 분께서는 1번님에 대한 초기 인상이 좀 자기 주관이 강하고 자존심이 좀 세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처럼 보여서 왠지 내가 이 사람하고 잘 맞을까? 대화가 잘 안 통하지는 않을까? 조금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완지 기사 카드가 나오는데 관계가 이어져 나갈수록 근데 1번님의 그런 성격이 오히려 좀 장점으로 보여지신 것 같아요. 자기 능력도 좋고 좀 매사에 성실하고 의욕적이다, 꾸준하다. 그리고 자기 생각보다 1번님께서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좀 항상 멀리 보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번님들 가운데 뭐 워커홀릭이시라든지 자기 미래를 위해서 좀 바쁘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인 이미지를 본 카드에서 킹컵이 나왔는데요. 이분께서는 이렇게 과정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첫인상에 비해 1번님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져 온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1번님이 참 주변 사람들한테 예의도 바르고 이해심이나 포용력 같은 게 큰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1번님만의 어떤 감수성, 소녀 감성이라든지 어떤 뭔가 좀 로맨틱한 면모도 좀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성향적인 거를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좀 상대방 분은 1번이가 자기 성향을 되게 반대되게 대칭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본인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잘 맞춰주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좀 예민한 성향을 가진 것 같아 라고 보는 반면 1번님께서는 좀 겉으로는 칼 같고 좀 자존심 강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내면은 부드럽고 이해심이 큰 사람이다 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현재 어떤 관계이시든 좀 서로 모종의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 하시면 상대방 분께서는 자신에게는 내게는 없는 것을 1번님은 가졌다고 생각해서 좀 더 관심이 가고 끌리게 된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오늘의 이제 핵심 주제인 상대방이 이제 날 향해 어떤 속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제 6장의 카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좀 감정선을 본 러브 카드를 이제 첫 번째로 봤을 때 지화명의 카드가 나오고 있고 그 밑에 주요 카드 수천수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분께서는 1번님과의 연애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지금 암담하다?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두 분께서 지금 어떤 일련의 갈등이 있었거나 멀어지는 이슈 같은 거를 경험하고 계시다면은 상대는 아직 뭔가 우리가 그걸 해결할 적절할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요. 좀 본인이 막 다가서려는 것보다는 수동적인 마음이 강하세요. 이 수천수 카드도 좀 기다리는 이미지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앉아서 1번님의 연락이나 리액션을 일단 기다려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1번님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 바로 다음에 우리가 일명 이제 러브카드에서 썸 타는 카드라고 불리는 택사랑 카드가 나왔는데, 그리고 그 밑에 뭔가 결단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내천대장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일단은 택사랑 카드를 봤을 때는 썸 타는 감정처럼 연애 감정이 분명히 느껴지고 뭔가 마음이 동하는 감정이 나오거든요. 특히 상대방과 뭐 짝사랑이나 썸, 애매한 관계이신 분들께서는 상대방 마음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저한테 하는 행동이나 이런 말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게 이성적 호감일까요? 아니면 친구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분께서는 명백히 이성적인 감정, 연애적인 감정으로 그런 행동을 하신 게 맞다고 나옵니다. 연애 중이신 분들의 경우는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설레던 감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시고, 헤어지셨거나 멀어진 분들의 경우에도 약간 상대방 분들은 1번님과 자신이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밑에 내천대장 카드와도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처한 상황에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자기가 자기 감정을 헷갈리고 있진 않아요. 예. 이거는 내가 내 마음을 분명히 알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약간 1대1 관계로서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결속과 끈끈함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줄에서 화수미제와 천화동인 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현재 관계를 이어나가고 계신 분과 아닌 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썸이나 연애 중이신 분들, 즉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락을 지금 상대분과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분들께서는 상대방 분께서 약간 집착하는 그런 감정도 보이세요. 특히 밑에 천화동인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자기가 볼 때 1번님이 좀 인기가 많다? 항상 1번님 주변에 뭔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람이 많아 보이나 봐요. 뭔가 이제 1번님 자체가 친화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1번이 성격이 좋고 그렇게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이다라는 점에서 그런 장점은 높게 사고 있지만, 그래서인지 한편으로는 좀 내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1번님이 너무 만인의 연인 같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되면 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욕심?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일정 부분 그런 소유욕도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셨거나 상대방과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멀어지신 분들께서는 상대방이 아직 나에게 미련이 남아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네, 미련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께서 헤어지신 기간이 좀 되었더라도 이분께서는 1번님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1번님을 놓지 못하냐라고 물어보니 좀 자기가 봤을 때 누가 봐도 1번님은 멋진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1번님께서 뭐 좀 그렇게 멋지지 않은데요, 뭐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하셔도 그 상대방 분 눈에는 뭔가 좀 대단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약간 내 손에는 잘 안 잡히는 사람이었다. 이게 1번님이 뭘 못해줬다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좀 상대방을 잘 챙기고 잘 해주셨는데 뭔가 자기한테 100% 의지하거나 100% 곁을 내주는 느낌은 아니었다 합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만나는 기간에도 1번님은 나랑 사귀게 됐다 해서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멀어지신 분들의 경우 상대방께서는 현재 더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조언과 처신법으로 뽑아본 카드에서 지천택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지천택 카드의 형상 자체가 뭔가 음과 양, 땅과 하늘이 좀 서로 뒤집혀서 융합하는 형상을 띠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약간 연애적인 조언으로 나왔다 한다면 1번님께서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뒤로 막 숨거나 회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 기꺼이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과 맞닥뜨릴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얘기도 나눠보고 특히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각자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썸이나 애매하신 분들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지 그리고 만나시거나 혹은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지막에 조금 갈등이 있던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상대와 터놓고 생각을 나눌 시간이 필요하다고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은 상대방을 좀 이렇게 다투거나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 나는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노력할 여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이 카드는 그렇게 사랑을 약간 이기고 지는 기싸움의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오히려 좀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는 나와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좀 다소 철학적인 얘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을 좋아하게 될 때 우리는 달라서 끌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다른 점 때문에 충돌하게 되는데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이어나가고자 하신다면 내가 이 사람을 처음 좋아했던 계기, 나와 달라서 끌렸던 그 부분을 떠올려 보시면서 마음을 좀 다스려 보신다면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1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대방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리딩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속마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상대방 분의 기본 성향, 상대방 분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3장의 카드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위에 3장의 카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분 고집이 정말 보통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3장 모두 자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관철할 때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카드인데요. 카드가 이렇게 나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게 좀 매우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행맨 카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나온 두 마이너 카드가 모두 좀 대화나 소통에 관련된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 상대방 분께서는 좀 평상시에 항상 좀 내 맘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나 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내 말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남의 말대로 해야 결과가 좋고 자기 뜻대로 하면은 심지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기어이 본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거라고 하네요. 이거를 어쩌면 좋은지. 그래서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고집적인 면모가 더 두드러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스트레스나 예민함도 강하신 편이시고 세상에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대요. 약간 이미지가 뭐랄까 이거는 예로 들어보는 건데 어디 뭐 식당이나 가게 가서 막 엄청 컴플레인을 자주 걸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막 같이 동행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가자 하고 말릴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게를 나온다고 해도 막 집에 가면서 막 불만 이것도 별로였고 저것도 별로였고 막 불만 사항을 늘어놓는다든지요. 네.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근데 상대방이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하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번호를 다시 골라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고집이 굉장히 세다는 거는 명확하게 나와서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에 딱 나온 행맨 카드가 이걸 봤을 때는 이분의 성향이나 생각 자체가 좀 남들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좋게 말하면 개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뭐에 하나 딱 꽂히면 다른 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또한 옆 카드들과의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주변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으신 성향인데, 사람이 생각이 많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튈 때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약간 우울하달지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좀 고민을 사서 하는 스타일이다. 라고 하는 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세 장의 카드로는 상대방 분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카드로 중천건, 양기가 중첩된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에너지로 보여져요. 이게 애정적인 부분일 수도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적인 측면인 경우가 더 많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하고 있는 일도 바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근데 그 부분에서 막 지쳐서 끌려가는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뭔가 리드하면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상태 같아 보여요.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천풍구와 풍화가인 카드가 공통적으로 좀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카드들인데, 상대방 분께서는 좀 이렇게 사람을 많이 접한다든지 다뤄야 하는 직종인 분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직업 자체가 서비스직이나 뭐 교육, 자영업 쪽일 수도 있겠고요. 여튼 사람들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누는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일을 좀 열심히 추진 중에 있다고 하십니다. 또한 이 풍화가인 카드라는 거는 가족 카드인데요. 요게 나온 걸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복은 되게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계획한 것보다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더 많은 성과를 내기도 한다. 그래서 여튼 이분의 어떤 그냥 기본적인 생활 상황은 꽤나 좋은 상태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제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 봤을 때 좀 앞서 본 이런 고집적인 성향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좀 있네요. 특히 남들을 이끌거나 자기가 다 계획해서 앞장서야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은 자기 주관이 좀 명확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뭔가 리더가 우유부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거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분은 고집이 되게 세신 편이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남들 얘기나 조언을 잘 들어야 할 때는 듣는 게 좋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이분처럼 사람으로 복을 얻고 이득을 얻는 부분은 그 불행 또한 사람을 통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분은 사람 관리, 주변 관리를 좀 조심하셔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상대방 분이 이제 2번님을 여러분들을 보시는 이미지가 어떨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밑에 사장의 카드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은 2번님께서 굉장히 좀 열심히 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카드 전반에서도 되게 뭔가 꾸준하고 성실한 어떤 지구력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게으름과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님께서 뭐 주말에 저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늦잠 푹 자는 스타일이에요 하셔도 일단 상대방님이 이번님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항상 하루하루 자기 일 열심히 해나가 보는 그런 열심히 보내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카드로 이제 그 투 완즈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2번님이 일을 할 때나 자기 생활을 할 때 추진력이 있고 특히 본인 일이나 자기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약간 타인과의 경쟁 심리 같은 것도 은근히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2번님을 무조건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로 나온 교황이란 카드는 이제 성직자의 어떤 특성 자체가 타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도 잘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만 상대방 분께서는 2번님이 본인만의 원리 원칙이나 규칙이 매우 명확해서 근데 그런 부분이 때때로 좀 보수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긴 있다 합니다. 그치만
그렇기 때문에 뭘 믿고 맡긴다든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할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서로 좀 도움이 되는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2번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5컵을 보았을 때는 상대방 분 눈에는 2번님이 뭔가 남들에게 쉽게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이미 만남을 가져본 관계시라면 어떤 상처인지 얘기를 나눈 분들도 있겠지만은 썸이나 애매한 관계이셔도 상대방 분 눈에 그런 분위기가 2번님께 좀 풍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번님께서 좀 특히 사람에게 대한 상처가 있다? 그걸 상대방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2번님은 잘해줄 땐 잘해주지만 사람을 100%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뭔가 언제든 저 사람은 날 배신할 수도 있어 라는 걸 뭔가 기저에 깔아두고 있는 사람 같다 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과거 상처가 있던 것이어서 뭔가 고슴도치처럼 자기를 조금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만 같다. 그래서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감정을 그런 다친 경험이, 그런 아픔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특히 그런 면모가 두드러지는 상황이 있을 때면은 상대방 분께서 2번님께 좀 더 신경이 쓰이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죠. 상대방이 날 향해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6장의 카드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러브카드와 주역 카드를 한 줄씩 조금 대칭해서 읽어보도록 하면은 우선 태풍객과와 지수사, 약간 감정적으로 압박감을 느끼는 카드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어떤 관계이시든 현재 상대방 분은 2번님과의 관계에서 신경 쓰이고 부담되는 게 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냐 물었을 때 지수사, 전쟁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두 분이 현재 직접적으로 갈등을 겪어서이실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무엇보다 상대방 분이 지금 바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본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서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약간 그렇다 보니 2번님이 느끼시기에 좀 소홀하게 대했던 것 아닐까. 그리고 그런 점을 2번님이 상대방 분에게 티를 냈는데 거기서 좀 난감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이 느끼기에는 지금 자신은 일에 집중할 때다. 라고 하네요. 약간 나는 지금 물이 들어왔는데 이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직접적으로 두 분이 싸우신 게 아니어도 2번님께서 좀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게 느껴지거나 왠지 모를 신경전처럼도 느껴지고 그래서 자기도 이런 분위기가 불편하다, 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라고 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리딩을 듣는 이분들께서는 근데 아무리 바빠도 남들은 연애 잘만 한다고 하고 그러던데요. 이 사람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일부러 그런다기보다는 이분의 어떤 앞서 살펴본 성향을 봤을 때는 고집도 세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맨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이분은 남들처럼 멀티가 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일에 집중할 때 딱 일만 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집중할 땐 또 다른 거 못하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카드를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중화리 수풍정 카드가 감정으로 나오는 걸 보면은 중화리 카드 자체가 되게 활활 불타는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2번님을 향한 상대방 분의 감정만큼은 진심이다. 그걸 좀 알아달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수풍정 카드도 뭔가 지속성, 끈기와 지구력을 상징하는 카드인데 이분께서는 현재 2번님에 대한 감정도 크시고 이 관계가 오래가길 원한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카드가 조금 모두 성욕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님께 성적 매력도 크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 현재 만나는 관계든 아니든 좀 외적인 측면이나 그런 성적인 측면에서의 끌림이 좀 컸다고 해요. 이게 2번님께서 스스로의 외모를 어떻게 이제 평가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이분 기준에 뭔가 탁 꽂히는 뭔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면모를 2번님께서 보일 때마다 나는 조금 몸이 뜨거워진다 할 때도 있나 봐요. 근데 이게 막 몸만 원한다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밑에 나온 천택님 카드를 봤을 때도 이분은 2번님 눈치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봤듯이 이분이 되게 고집이 장난 아닌 분인데 그래도 2번님한테는 되게 깨갱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무도 길들일 수 없겠다고 말한 야생마 같은 상대방을 2번님이 약간 귀엽고 길들여버린 느낌? 그리고 몇몇 2번 분들께서는 좀 나이 차이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도 보여지시거든요. 근데 만약 여자분이 더 어리시다 하셔도 이 관계의 주도권은, 관계의 키는 여자분 쪽에 있다고 조금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리딩을 듣고 계시는 게 여성분이시라면은 2번님 쪽에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물론 제 리딩을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남성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 유튜브 통계를 봤을 때는 90%가 여자분이시라서 그런 어떤 남녀 관계 같은 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대입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동성 커플이신 분들께서도 제가 앞서서 이제 성향을 말씀드렸잖아요, 각자의. 그래서 그런 관계성을 듣고 뭔가 이제 맞춰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뭔가 이 중택택 카드, 천택리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든 못 듣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2번님 말은 들을 것 같아요. 그게 2번님 보시기엔 좀 불만족스러우실 수 있어도 상대방 분은 원래 남들한테 그거에 반의 반도 안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2번님 말은 그래도 듣는 겁니까? 라고 이제 마지막 쪽 카드에서 살펴보면은 애정적으로 많이 끌린대요. 상대방 분 나이가 어떻게 되든 두 분이 알고 지낸 기간이 어떻게 되시든 약간 나 이런 감정 드는 거 참 오랜만이다. 우리가 간혹 이제 투닥거릴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돌아서면 2번이 보고 싶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중택택 2번님이 자기 눈엔 너무 멋진 사람이래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사람 만나겠어.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여자 만나겠어. 라고 하는 거를 좀 몰래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그래도 꽤나 누르고 2번님과 맞춰나가려고 노력한다. 라고 뭔가 일정보고 그렇게 호소하듯 속마음을 말하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대한 조언과 처신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까 했을 때 이 질회복, 회복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게 뭔가 재회, 재결합, 회복, 리턴 같은 거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우선 관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두 분께서 현재 멀어지셨거나 갈등 같은 이슈가 있다 하시면은 재회가 가능하다, 관계 회복이 가능하므로 이 위기를 극복하여 관계를 잘 성장해 나가보라고 카드가 조언해주고 있다 봅니다. 특히 멀어지셨거나 다툼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서로 좀 상대를 무시하거나 자기 말만 막 하는 고집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고 해요. 물론 두 분의 성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대방 분께서 좀 더 조심해야 되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번님도 고집이 없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되게 명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기준에 상대방을 맞추려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지뢰복 카드가 남의 말이나 조언을 잘 들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혹은 주변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인이 있다면은 이걸 그냥 흘려듣기보다는 취할 건 잘 취해서 두 분 관계 개선을 적용시켜보라 라는 말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지뢰복 카드를 2번님의 상태나 감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 혹은 현재 2번님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좀 제가 몸과 마음이 사실 많이 지친 상태예요 라 하신다면은 2번님의 일상과 멘탈을 재정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필수적이다 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어요. 상대방과의 회복의 운이 들어왔지만은 그거를 2번님께서 받아들일 정신적인 어떤 혹은 물리적인 여유가 없다 하시면은 사실 어떤 또 문제나 멀어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될 수 있으니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을 단단해지도록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대방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리딩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속마음 살펴보기 앞서서 상대방의 어떤 성향과 현재 상황 그리고 그 사람이 보는 나의 이미지 조금 순차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맨 위에 3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기본 성향,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3코인이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분께서는 근데 성격 자체는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약간 항상 발전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고 그래서 약간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좀 FM인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딱한 느낌보다는 약간 엄친아 엄친딸처럼 두루두루 좀 자기 사람들한테 평판이 좋을 것 같은 사람? 예, 기본적으로 성격이 막 모난 사람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이어서 투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분께서는 속으로는 분명 이성적이고 원리 원칙적인 논리를 중시하는 부분도 있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제 마지막 카드로 러버스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분은 자기 고집보다는 주변에 맞추는 걸 더 우선시하는 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러버스 카드가 사람의 성향으로 나왔을 때는 대인관계가 좋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기본적으로 인복이 많은 경우에 자주 나와요. 근데 다만 이런 성향이 때로는 자기 줏대가 약하다거나 우유부단하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안정이라는 걸 매우 지향하시는 편이시기 때문에 갈등을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애정관계나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으실 때 막 터놓고 말해서 풀려고 하기보다 그냥 알았어 내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맞춰주려고만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멀리 봤을 때는 관계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서 상대방 분께서는 좀 그런 점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장의 카드로는 상대방 분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봤을 때 이분은 뭔가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일이 있으실까요? 3장의 흐름을 이제 카드로 살펴봤을 때 완결되고 안정된 상태에서 벗어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다 라고 좀 결론적으로 나와지고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비유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원래 다니던 직장도 대기업이나 그런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다 하는 곳이었는데 자기 자신만의 꿈, 커리어적인 목표로 인해 과감히 퇴사를 결정하고 뭐 다른 직장이랄지 다른 직종, 직업을 목표로 하면서 막 뭔가 취업 준비를 다시 한다거나 혹은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시작을 위해 과감히 이전 것을 벗어던진 느낌이세요. 그래서 첫 장부터 뭔가 이제 이렇게 완성을 뜻하는 수학일지의 카드가 나온 걸 봐서는 남들이 보기엔 이분께서 이미 뭔가 많은 걸 갖추시거나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재다능하거나 뭐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금전이나 명예적인 부분에서 이미 안정을 갖추고 풍족한 상황이었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다음 카드를 보면은 뇌수의 이거는 이제 해방의 카드거든요.
본인이 뭔가 과감하게 그러한 안정을 뒤로 한 채 자기 길을 찾아서 이제 나서신 상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산간, 이제 높은 산이 겹쳐진 중첩된 카드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자기가 오래전부터 품어오던 자신의 진짜 목표나 진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태까지 남들이 보기에는 자기 꿈을 이룬 것 같고 이미 잘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자기는 꼭꼭 참고 있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해서 결단을 내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새롭게 하고 계신 분야에서 지금 당장 큰 성과를 낸 것은 아니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묵묵히 해나가시는 모습이세요. 새롭게 하는 일이다 보니 당연히 어려움 같은 게 있겠지만 그렇다고 막 힘들고 비관하는 모습은 아니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근성 있게 열심히 해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보는, 상대방이 보는 나의 이미지, 그 사람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지 밑에 세 장의 카드로 살펴볼게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대방 분이 3번님을 굉장히 잘난 사람이다. 네, 자기만의 재능이나 포텐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되게 좋게 평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이 식스소드 카드는 좀 동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데요.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 3번님께서는 행동파다. 자기가 하는 일에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에너지를 통해 뭐 시험에 합격한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본인이 하는 일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카드, 이 끝에 나온 마이너 카드도 이제 에이스 코인도 이거랑 좀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요. 1번님은 뭔가를 시작하면은 끝을 보는 사람이다. 항상 뚜렷한 결과물이나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3번님을 되게 그릇이 큰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특히 인간관계에서 정이 많은 사람 같다고 느낀대요. 3번님께서 주변을 뭐 남들이 알게든 모르게든 세심하게 잘 챙기시는데 3번님께서 누구한테 그런 걸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대방 분께서는 나는 너가 그렇게 잘 주변을 챙기고 배려하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3번님의 뭔가 인성, 인격적인 측면도 되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온 행맨 카드를 이어서 살펴보면은 상대방 분이 느끼시기에는 3번님이 좀 남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세요. 뭐랄까 같은 상황을 두고도 3번님들은 남들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을 한대요. 그게 어쩌면 4차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3번님의 개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취미나 관심사가 생기면은 그걸 막 파고들고 그런 성향을 동력으로 항상 성장하고 결국에는 끝을 보게 되는 게 바로 3번입니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또한 이 행맨 카드가 생각이 많은 카드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자기 고집이나 때로는 우울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으나 상대방 분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걸 더 높게 사시는 것 같아요. 뭐랄까 3번님께서 통찰력 같은 게 좋다. 뭔가 직관력이 좋은 사람이고 자기만의 세계가 분명한 사람 같다 라고 3번님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두 분의 성향을 봤을 때는 두 분 모두 되게 잘난 사람들이다. 잘난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것 같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걸 듣는 3번 분들께서 저 그 정도는 아닌데요. 뭐 이렇게 뭔가 외적으로 그렇게 잘나진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두 분 다 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이룬 게 많다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잠재성, 포텐을 갖추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막 허세라기보다는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향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 분도 그렇고 3번님도 그렇고 계획하시는 일이 있거나 인생의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그 방향이 맞다. 두 분 모두 옳게 나가고 있다. 라고 카드가 격려해 주는 것도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핵심 주제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을 이제 러브카드와 주역카드 6장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상대방 분 감정을 봤을 때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산택손이네요. 상대방 분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계신 걸까요? 두 분께 현재 무슨 일이 있으신 것일 수도 있고, 여튼 상대방이 느끼시기에 3번님과의 현재 관계가 그렇게 순항하고 있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지치고 감정적으로 힘든 모습이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3번님을 되게 순수하게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자신의 힘든 일상에 찾아온 되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꽃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뭔가 상황적으로 3번님과 만나거나 관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만약 아니라 할지라도 특정 부분에서 상황이 좀 불만족스럽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돈 문제랄지 시간 문제, 체력 문제 이런 것처럼 좀 두 분의 감정보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외적인 문제들 때문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이 지상경 카드가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허수아비가 그려져 있는 것처럼 상대방 분은 지금 이 관계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고 계시진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서도 이분은 3번님을 떠올리면서 하는 생각이 3번이 보기엔 지금 내가 자기한테 마음이 없는 줄 알겠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감정이 식었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너무 속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 해요. 왜냐면 이 지상경 카드 자체가 땅 밑에 큰 산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어떤 감정을 좀 더 감추거나 내밀한 어떤 무언가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라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상대방 분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더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특히 이런 속상함이 나온 느낌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상척대축 카드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별명이 작게 보시면 Fear of Love라고 이제 사랑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분께서 느끼시기에는 좀 우리 관계는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멀리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이제 질회복, 회복 카드가 함께 나온 걸로 봐서도 관계적인 회복도 매우 강하게 원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우리 마음 가는 대로만 행동해버리면 잃을 게 너무 많다 라고 여기신다 합니다. 그게 정말 단적으로 명예나 재물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두 분께서 뭐 비밀 관계시더랄지 그렇지 않다 하셔도 공적인 관계나 여러 사람이 얽힌 관계에서 그냥 감정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3번도 나도 잃을 게 너무 많다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이분이 느끼기에 3번님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둘 다 좀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성향을 볼 때서도 그런 게 느껴졌는데 속마음을 본 카드에서도 뭔가 이런 산천대축 카드가 나오고 하는 걸 보니 그런 게 좀 더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끌리긴 하나 현재 관계적으로 멀어졌거나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은 이분께서도 그거를 극복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세요. 근데 행동적으로는 매우 신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나온 카드 두 줄을 봤을 때는 그런 신중함이 내가 너한테 이기적으로 굴고 싶어서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풍레이 그게 모두 우리 둘에게 이익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중요한데 그만큼 너도 중요하다. 그래서 너에게 막 피해와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억지로 막 우리 관계를 이어붙이고 그러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시네요. 특히 이분 속마음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 두 장의 카드가 둘 다 이제 주역 카드에서 운명 카드라고 부르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운명 카드가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그만큼 상대방 분께서는 정말 단적으로 3번님이 자신과 좀 운명이다, 운명의 상대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있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자기는 믿는다 라고 말을 하시네요. 그리고 특히 멀어진 관계에서 지금 재회를 원하고 계신 3번 분들이시라면은 이분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3번님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한 운명의 고리를 느끼는 상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둘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는 관계인데 좀 상황이 그거를 받쳐주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분은 이제 돌고 돌아서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뭔가 멀리 보면서 믿는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네, 그것이 현재 상대방 분의 속마음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조언과 처신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에 이제 삼풍고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두 분 관계에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고 있는 어떤 뿌리 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썸이나 만나는 중이신 분들께서는 말은 못하고 막 쌓여만 있던 이슈나 상대한테 느낀 상처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말을 하고 그 문제를 청산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지금은 우유부단하면 안 되고 3번님의 좀 과감한 행동력, 결단력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만나고 계신다거나 특별한 갈등이 없으신 관계에서는 권태기 같은 문제, 즉 서로에게 너무 당연해져서 무감각해진 그런 부분 같은 게 있다면 두 분의 관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서로 문제를 직시하고 대화를 해나가며 어떻게 하면은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게 건강한 방향이라고 보여져요. 그저 서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니 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시는 관계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은 두 분 사이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멀어지셨거나 재회를 원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마냥 상대를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한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특히 과거의 두 분께서 반복되는 갈등이나 상처가 있었다면 내가 노력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좀 잘 판단해보고 결론을 내려보라고 카드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으로만 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결단했다면 실천으로 옮기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회를 원하신다면 현재 멀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보시거나 아니요, 저는 재회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상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 리딩을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네, 그러한 결정 또한 카드는 괜찮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관계를 이어나가든 말든 이 카드는 3번님의 어떤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결과는 길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관계시든 조언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상대방 속마음이라는 주제로 리딩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속마음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기본 성향,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이 왼쪽 위에 3장의 카드로 먼저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맨과 퀸소드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상대방 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되게 신중하고 예민함도 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간 자기가 자기를 더 볶는 느낌? 그런 게 조금 강하세요. 그와 동시에 세븐언즈가 나온 걸 봤을 때 고집도 굉장히 강하시네요. 4번 분들이 들으시면 맞아요. 이 사람 똥고집 완전 장난 아니에요.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기 뜻대로 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 주관이 강하냐면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좀 완벽주의가 강하세요. 예.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되게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고 실제로 무언가를 책임지는 사회적인 위치나 직책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 어쩔 때는 되게 냉정하고 칼 같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주변에 막 일을 나누거나 그러지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힘들어도 내 컨트롤 안에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딱 좀 그런 스타일이실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좀 연애적인 성향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조금 움직임이 적고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도 너무 신중하고 자기 고집이나 주관도 분명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약간 결과가 확실히 보장되지 않으면 먼저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짝사랑이나 썸이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관계의 진전이 더뎌서 도대체 이 사람 나하고 어쩌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 이 리딩을 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귀고 계신 분들이라도 연애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 특히 연락적인 부분에서 답답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무슨 부정적인 의도를 갖고 그런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냥 SNS 같은 걸로 스몰톡하고 그런 게 본인 성향과 굉장히 안 맞아 보이세요. 그래서 톡보다는 전화보다는 그냥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더 맞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이분 여태까지 좀 정말 안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먼저 연락하는 일도 거의 없고 두 분께서 연락이 닿더라도 4번님이 먼저 하시거나 리드를 하는 편이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조금 이상한 고집이 있으시기도 하고 무엇보다 본인이 먼저 연락했을 때 4번님의 반응이 두렵거나 예측이 잘 안 되면 아예 시도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고집이 강하신 분들의 특성이 멀티가 안 되세요. 이분께서 본업이 바쁘다든지 가족들이나 주변 환경에 신경 써야 하는 중에 있다 하시면은 4번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고 결국 그런 부분이 두 분께 좀 멀어지는 상황에도 좀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줄로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상대방 분께서는 현재 나는 지금 성장하고 도약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인식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노력해야 하고 있다든지 하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더 성장하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때라고 여기면서 일을 위해 안주하지 않고 되게 열심히 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살레이 카드가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하면서도 조금 그런 의식주를 규칙적으로 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활 밸런스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도 좀 그런 것도 잘 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과정적으로 천택리 카드가 나온 걸 보면은 지금 본인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마냥 순탄하거나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카드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호랑이의 꼬리를 밟아서 긴장이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인데 상황적으로 압박감이나 눈치를 많이 볼 때 나와요. 예를 들어 일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은
직장 상사나 거래처 직원과의 의견 조율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여튼 윗사람이나 연장자로부터 오는 어떤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힘들고 불편한 느낌도 받지만 그래도 잘 참으면서 적응하고 이겨나가 보려고 노력 중이다 라고 하시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과적인 카드로 나왔을 때 천산돈 카드가 나오는데 이분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신 것 같아요. 카드 그림도 보시면은 바깥이 전쟁이라 동굴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있는 도인의 모습이 보이죠. 자기가 들인 노력과 마음고생에 비해 결과적인 부분이 지금 그닥 좋지 않은 모습이십니다. 불만족하고 있는 에너지가 많이 보여요. 그래서 또는 합격, 승진, 그런 결과나 특정 상황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약간 할 건 다 해놓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 본인이 할 것은 다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기다리면서 나 자신을 정비하는 중이다. 예를 들어서 합격 결과 발표 날이 아직 안 와서 일단 이렇게 돛 닦으면서 있다. 그런 식의 느낌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상대방 분이 보는 우리 4번님의 이미지, 그 사람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밑에 3장의 카드로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매지션 카드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이분은 4번님을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능력이 많다라고 보고 계시네요.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다재다능하다는 거를 4번님께서도 스스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자신감, 자존감 그런 게 높아 보인다고 하세요. 또한 자신과는 다르게 좀 자기는 이렇게 고집도 있고 융통성이 없는데 4번님께서는 좀 융통성도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상황에 맞게 조금 본인을 잘 맞추고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를 함께 하신 적이 있다면 되게 분위기를 이끄는 분위기 메이커다 라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유머와 센스 같은 게 타고난 사람이다 라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투 완즈 카드인데 또한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커리어에 대한 목표, 욕심 그런 게 되게 많아 보인다고 해요. 근데 때때로는 그런 모습이 가끔 좀 투머치하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많고 그렇다 보니 4번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 보인다 하세요. 예를 들어 4번님께서 나는 이것도 하고 싶어, 저것도 하고 싶어 이러면서 뭔가 여러 가지를 할 때면은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약간의 걱정, 노파심 같은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저걸 다 하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신다 하는 것도 조금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마지막 카드가 이제 10코인이 나온 걸 봤을 때 상대방 분이 보시기에 4번님이 타인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다 라고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주변에 많이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딩을 듣고 4번님께서는 저 막 그렇게 넉넉한 형편 아닌데요?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물질 그 자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마음의 여유,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품을 내어줄 넉넉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대방 분은 조금 자기랑 4번님이 좀 정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없는 부분을 가졌다는 거 보는 느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융통성 같은 부분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애정관계라는 게 반대여서 더욱 강하게 끌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특성 때문에 두 분께서 조금 인연의 끈이 생기게 되신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핵심 주제죠. 상대방 분이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날 향한 속마음을 러브 카드와 주역 카드 3장의 카드씩 6장의 카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나온 카드를 봤을 때 이 코끼리의 그림이 이제 나와 있죠. 첫 카드부터 굉장히 묵직한 감정으로 시작을 하시고 계신데요.
두 분께서 어떤 관계시든지 간에 상대방 분께서 4번님을 가볍게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게 썸이나 애매한 관계라고 하실지라도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고 따져보았을 때도 좀 진지한 감정으로 4번님을 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현재 연애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풍천소추 이렇게 뭔가 안개가 낀 형상을 보고 계시죠. 이게 보면 상황은 좋지 않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서 조금 그 자기 개인적 상황도 이렇게 천산동 카드가 나오고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빠른 관계 진전이 어렵다. 나의 현실 상황으로 인해.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도 보시면 하늘은 어두운데 이렇게 사람이 조각배 같은 걸 타고 천천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상대방은 일단은 자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멀리 보면서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려고 한다. 근데 그게 4번님 눈에는 좀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앞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려고 한다. 마치 코끼리처럼.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호랑이나 치타처럼 막 빠르게 질주를 하는 동물은 아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는 내디디려고 하고 있다. 라는 조금 마음가짐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카드를 보면은 산택손이란 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시련, 고통 등을 키워드로 가지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께서 지금 되게 좀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보면은 앞에서 봤듯이 앞만 봐도 자기가 지금 연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또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 썸이나 애매한 관계, 멀어지신 관계라면은 고백 같은 거라든지 혹은 연애 중이시라면 더 나은 데이트, 관계 발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도저히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귀는 중이다 하시더라도 본인이 이 연애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를 자기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근데 정말 주변의 환경 같은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근데 이제 4번님은 너무 끌리고 그래서 좀 더 속상하고 슬프다 라고 하시고요. 특히 애매한 관계이신 분들께서는 자기는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를 4번님이 기다려줄까? 안 기다려줄 것 같아 해서 더 속상한 감정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도 그럼 왜 4번님은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아가 보려고 하시나요? 물었을 때는 화천대유 카드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주역의 64개 중에 가장 길한 운명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와서 여태까지 이분께서는 4번님만큼 애정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4번님이 상대방 분께서 바라시던 뭔가 이상형? 그 자체였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특히 이분의 속마음을 봤을 때 요것도 이제 뇌천대장이라는 카드고 이제 러브 카드에서는 요것도 이제 뇌천대장. 그러니까 둘이 이미지는 다르지만 같은 괴의 카드거든요. 근데 이렇게 뇌천대장이 속마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본인만의 기준이 굉장히 확고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4번님께서 들으실 때 저는 뭐 막 누군가의 이상형이라고 할 만큼 뭐 예쁘거나 잘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셔도 이분이 연인 혹은 배우자를 생각할 때 어떤 그렸던 기준이 4번님께서 많이 충족시켰다라고 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줄을 봤을 때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 분께서 내린 결론은 뇌수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잠시 4번님과 이런 관계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야겠다라고 결정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4번님을 영영 떠나겠다는 뜻보다는 지금 이분이 상황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게 커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선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냥 이렇게 비통에 빠져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단 할 일은 하고 뭘 어떻게 하든지 어떠든지 하자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오은영 박사님 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하면서 눈물을 쓱쓱 닦고 일단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겠다 라고 조금 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조언과 처신법 카드를 한 장 뽑아봤는데요. 지상겸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 지상겸 카드는 이제 겸손할 때 겸자인데 요것도 일단 좀 관계적인 상황에 따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뭐 연애 중이신 분들이다 하시면 그런데 관계적인 갈등이나 좀 우리가 좀 소원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상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화를 막 표출하기보다는 좀 기다려주고 포용해주고 수용해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이나 애매하신 관계 혹은 지금 멀어지셔서 재회를 원하시는 관계이신 분들께서도 4번님의 어떤 감정을 막 이렇게 뾰족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상대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서 봤듯 상대방 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정말 못 움직이시는 상황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움직이지 않느냐고 따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상대를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이제 가장 베스트의 처신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이다. 근데 그래야 4번님 마음도 편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어야 되냐? 이 카드는 본인 자체를 조금 챙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꿔달라고 하는데 이게 막 멋부리는 식의 외모 가꾸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내적인 내실을 키워달라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이게 지산경 땅에 높고 큰 산을 숨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어떤 잠재성이나 그런 능력을 키워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적인 걸 가꿔달라는 게 좀 육체적인 거라면은 운동이나 식단 같은 걸 하면서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한다든지 능력적인 부분이라면 나의 커리어를 위해 노력한다든지 하면서 4번님의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 지상경 카드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땅속에 산이 숨겨져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관계는 포텐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산이 땅을 뚫고 올라오려면은 정말 많은 지각 변동과 같은 에너지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지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의 산이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4번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면서 더 큰 사람이 되고 단단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카드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